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1월 5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리성권 북한 조평통위원장 설화가 끝이 없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네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에게 예산 얘기를 예산 담당하는 사람이 이 김 의원이라고 소개하니까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 맡기면 안 된다고 대답했답니다. 냉면 사건도 그리고 조명균 장관한테도 조금 늦으니까 시계가 고장나서 늦었다 하니까 시계도 주인 닮아서 그 꼴이냐고 얘기했어요.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제대로 하라 하니까 살펴서 챙기겠다고 빌빌 빌은 거예요. 리성근의 이런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배 나온 사람은 예산 맡기면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이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여당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뭐 다 웃어 넘겼는데 그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걸 무슨 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냐. 이거 이렇게 보시면요. 국가를 책임지는 국가 살림살이를 그리고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얼버무리는 것도 어느 정도고 편을 드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리성근이 이렇게 오만한 거는 군인 출신이라서 군인 기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한수도 떠서 저온 집안에서 태어나서 원래 행동이 그렇다. 뭐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올 얘기냐고.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표로 배지를 달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런 모욕을 당한 데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그 행동에 우리를 모욕을 주고 개인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처신하겠어요. 근데 한마디 나서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이 술자리 농담인데 뭐 언제부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가 관대해졌어요? 만약에 미국하고 앉아서 했는데 당신 배 나왔으니까 배 나온 사람이 말이야 한미동맹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예산 논하면 당신하고 얘기할 수 없다 하면 60년 이상 동맹국을 유지한데도 미 대사관 앞에서 730여 차례나 데모를 한 인간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미제들은 그따위밖에 안 된다고. 그뿐입니까? 위안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 간에 합의한 내용까지 무효를 하는 이 정부, 그 일본 측이 당신네들 말이야 배 나온 사람이 이런 정책 만들어서 우리는 합의할 수 없어. 우리 조금 배가 쏙 들어가고 날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인데 당신네들 말이야 예산 담당한다는 사람이 배가 부른 거 보니까 머리도 안 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이 정한 거 동의할 수 없다. 나라 폭동 났을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불났을 겁니다. 삼청동에 있는.
대사관지 불났을 거예요. 비상시국됐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척거이란 인간이 이런 말 하는 데는 술김에 한 얘기지. 뭐 자기가 군인 기질이니까 옹호할 걸 옹호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발언이 나와도 이성근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도록 한 진짜 원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물론 김정은이죠. 그리고 이성근이란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오만방조하도록 하던 건 우리 문정부입니다. 우리 청와대예요. 이렇게 길을 키워놓은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다 수긍하고 기고 복종한다는 비위를 거슬리지 않은가? 현송월에 오는데 무슨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평창 올림픽단들 오는데 북쪽을 자극하지 않도록 뭐 F-35가 와도 온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새로 들어오는 무기도 테스트도 해보지 말고 김정은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국방부는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한다는 용어조차도 빼라고 난리를 치고 기곤만장하지. 이성은 아니라 김성근, 박성근이라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도가 넘쳤다는 겁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정부 들어서라고 강조하는 이유. 2004년 10월 20일 제가 그 당시 현역 의원일 때예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의 아주 측근 실세인 Y 의원, 뭐 그 외에 다른 의원도 같이 갔지만 10월 20일 왜 갔냐면 개성을 갔어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개소식이 있었고 시범단지 입주공장 착공식이 있어서 그걸 다 둘러보고 난데 개성 시내의 한 식당에서 북한 측이 우리를 대접한다고 단고기, 개고기입니다. 그 단고기는 북한 진짜 주민들이 보신하는 고기예요. 특별한 점심이에요. 단고기와 개성소주를 내놨어요. 근데 Y모 의원, 진짜 노무현 정권에 나중에 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아주 측근이에요. 정말 최측근인 양반이 제 옆에 바로 앉았어요. 그 개성소주가 나왔는데 브랜드가 딱 붙었는데 주체 93이라고 쓰였더라고요. 저는 대충 감을 잡은데 이분이 소주병을 떡 들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주체 93이 뭐야 이런데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았는데 제 바로 건너편에 북한 당국자 그 테이블마다 한두 명씩 북한 감시원 비슷한 사람들 같이 앉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 담당자가 한 테이블에 앉은 북한 뭐 감시원 겸 당국자가 그것은 주체 93이라는 건 김일성 수령님께서 태어나신 지 93년이다. 93년째란 뜻이다. 이러니까 그 Y모 의원이 아니 이 양반 살아있으면 지금 100살 넘은 거 아니야? 이래 되는데 순간적으로 진짜 번개같이 그 북한 감시원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발딱 일었으면 테이블을 탁 치면서 한 소리가 아니 김일성 수령님을 양반이라고 하다니 제정신이냐 이거야. 당장 사과하시오 이래 된 거예요. 우리 너무 놀랐죠. 밥 먹다가. 그러니까 이 Y모 의원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노무현 측근이에요. 최측근인 분인데 아니 그 말이 뭐 잘못됐냐.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 존중하려고 쓰는 말이 양반이다. 나 사과 뭐 하겠다. 그러니까 우르륵 북한 그 감시원들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감시원들도 일어나고 우리 측의 사람들도 많이 간 의원들이 그때 꽤 많이 갔어요. 이래서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당신 그냥 안 두겠어.
제가 놀래가지고 그 Y 의원 보고 이거 사태가 너무 좀 안 좋아집니다. 이러다 진짜 억류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끝까지 이분이 사과를 Y 의원이 양반이란 말 잘못된 거 아니다. 사과 안 하겠다. 뭐 어쨌든 양쪽이 얘기를 해서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태로 변하진 않았지만 확전되진 않았지만 이 Y 의원이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 이분을 새로 보게 됐어요. 노무현 정권 때 이 2004년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크게 우리가 좀 활성화하고 남북 간의 협력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정책 속에서 개성공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착공식까지 우리가 축하해 주러 갔으니까. 그런데다 노정권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분위기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수령동지라고 바로 정정회가 불렀을 겁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만큼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장관들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왜? 뒤집어 말하면 이성근이란 존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안하무인인 거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야, 너 배고플 때는 옆에 있는 놈 두들겨 패고 가가 훔쳐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한번 가서 훔쳐온 음식을 가지고 한 대 쥐받고 음식 훔쳐온 걸 가지고 박수까지 쳐주면서 야, 용기 있는 행동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위기를 북쪽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쪽 국무위원들을 주먹질을 하고 쥐받고 눈칫밥을 주고 냉면 사리 한 그릇 가지고 이딴 식으로 우리 대기업 총수들은 모욕을 주고 끽소리도 못해. 끽소리도 못해. 이래놔놓고 뭐 대통령은 또 원래 연설 중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몇 번을 썼다는 게 이게 평화라는 말만 압도적이에요. 지금 이게 몇 회? 잠깐만요.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봅시다. 평화라는 단어만 평화가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1580번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쓴 여러 공식 브리핑이나 행사 발표에서 쓴 평화라는 게 1580 북한이라는 단어가 1453번 소상공인 서민이 44번이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40번 쓸 때 서민이라는 단어를 한 번 썼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난 뒤에 또 대통령 연설하고 청와대 브리핑에서 언급된 국가를 보면 북한이 1453건, 중국이 734건, 미국이 688건, 미국이 북한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북한 1453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을 북한의 2분의 1 횟수도 안 되면 2분의 1에도 해당 안 되는 횟수로 언급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688건을 전부 긍정적인 의미로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상당수 비난도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언급하는 횟수 자체가 바로 대통령의 마음이 가 있는 순서고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 안 보여요. 서민은 44번, 평화는 1580, 북한이 1453이야. 북한 2번 언급할 때 미국 한 번 언급해. 북한은 전부 칭찬 일변도로 얘기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아이고 시계가 고장났어. 제가 지각을 했는데 시계나 주인이나 똑같구나 한데도 아이고 굽어 살피겠습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크냐? 당연히 이거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리성권이가 김정은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오버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버 제스처를 우리 국무위원들, 기업 총수들을 앉혀놓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예요. 진작에 얘기한 진작에 얘기한 것들이, 냉면 한 그릇 얘기가, 냉면 사리 얘기가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와가지고 망언이라는 용어 쓰는 사람도 없어. 일본 입에서 나왔다 하면 이건 당연한 망언이야. 근데 우리는 망언이라는 용어도 안 써.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나온 거야? 한 달 반이 지나서 뒷담화처럼 설설 나온 거예요. 청와대 눈치가 무서워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재 정권이 과거 어떤 전두환 정권 때 무슨 언론 통폐합 완전히 공포 분위기, 그때도 이런 공포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완전 공포 분위기예요. 말이 그때도 말이 안 나온 거야. 지금 뒷담화처럼 살살살 빠져나온 얘기들이 분위기를 봐서 조금씩 기사를 쓰는 거예요. 어휴,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러고도 우리 국무위원들은 말 한마디 못해요.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 두둔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관이라고 배지를 한번 달았는데 이 배지 달기 싫고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대통령 말에, 톤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서 안 되겠죠. 그뿐 아닙니다. 잘 비비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권력이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면은 착시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영원합니까?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던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적폐를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좀 국민 세금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면 좀 우리 세금이 부끄럽지 않도록 의미 있게 쓰이도록 좀 떳떳하세요. 장하성 실장이 세금 걷어서 세금 나눠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세금 거두는 것도 아주 잘못된 기준으로 거뒀고, 그 나눠주는 게 국민의 복지를 위해 거둬주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정권 연장하려고 나눠준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제가 늘상 부탁드립니다. 많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제 방송을 알려주는 역할도 되고, 함께 응원의 댓글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